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압력을 넣어서 참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개전 이래 자국 내에 러시아군에 주둔 미사일 발사대 배치 등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거부했었죠. 그런데 지난 10일 벨라루스는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러시아와 합동 지역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지난 17일 9,000명 미만의 병력을 지역연합군 이름으로 벨라루스에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했지 왜 옆에 나라인 벨라루스를 이유 없이 공격하겠습니까? 네, 이게 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하고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일 현지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준장 올렉시 흐로모프의 정기 브리핑에서 장군 이름입니다. 현재 벨라루스의 침공군이 포착된 것은 없으나 위험은 존재한다. 그래서 북부의 병력을 증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루카셴코는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 역할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협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의 영토 방위군 여단을 중심으로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샤바 주재 사라 레인스포드 BBC 동유럽 특파원도 모스크바가 참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가로질러 합동 침공을 계획할 수 있다. 또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에 참가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 역시 참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는요, 러시아와 군사, 경제, 행정 등 이런 면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소비에트 연방국가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로서 벨라루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인가 하면요. 1997년 두 나라 사이에 벨라루스 러시아 연맹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8년 정치,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런 정도로 밀접한 관계죠. 따라서 두 국가 체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요. 벨라루스 국민들도 자신의 나라를 소러시아로 부를 정도죠. 과거 같은 소련에 있었으니까요. 네, 벨라루스는 석유, 가스, 에너지 등 모든 산업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차관 등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의존형이죠. 러시아 의존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벨라루스는 항상 러시아에서 부는 바람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러시아의 코가 꿰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연합으로서 하나의 국가를 합치자 이렇게 벨라루스에 요구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때마다 루카셴코는 그러자고 하면서도 20여 년 이상 버티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왜? 네, 만약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합치는 날이 있다면 그날로 루카셴코 자신은 제거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푸틴에게로 권력은 가니까요. 루카셴코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사력입니다. 벨라루스의 군사력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를 참작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한참 뒤처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군사력만 봐도 병력 20만 명 대 4만 7천 명, 예비군 90만 명 대 28만 9천 명, 탱크 2045대와 비교했을 때 497대
뭐 이렇게 간략하게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이런 군사력은 개전 초기에 있었던 통계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비교가 불가능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10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죠. 벨라루스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서방에 지원받은 우수한 전력 자산을 제외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8년간 돈바스 반란 세력과 전쟁으로 전투 경험을 풍부히 쌓고 있던 우크라이나군과 실전 경험이 전무한 벨라루스군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구나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무기에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투 경험이라고는 없는 인구 900만의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군대가 참전을 한다면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이 되겠죠. 더구나 자기 나라도 아닌 러시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곳곳에서 패조하고 있는 급조한 징집병들,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벨라루스군이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둘째입니다.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 이유죠. 만약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 독재자인 루카셴코의 독재 권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벨라루스는 2년 전이죠. 2020년 루카셴코 대통령의 26년 장기 독재를 축출하기 위한 국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때 루카셴코는 야당 후보를 탄압하면서 부정선거로 다시 당선이 됩니다. 6번째 당선이죠. 그러자 수도 민스크에 수십만 명이 루카셴코 퇴진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 각지로 각계각층이 불길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독재 시위가 나라를 온통 뒤덮었었죠. 지금까지도 국가 비상사태하에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몰래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지금 루카셴코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했던 티아노프스카야라는 여성 지도자를 망명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벨라루스 야권 세력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티아노프스카야를 중심으로 7인 위원회를 결성해서 해외에서 정권 환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1년 5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적이 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가고 있었던 아일랜드 국적기 라이언에어 4978편 항공기를 민스크 공항에 강제로 착륙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국제법 위반이죠. 이 사건은 서방 세계에 충격과 분노를 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 항공기의 유럽 영공 비행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혹독한 경제 제재를 벨라루스에 가했습니다. 더구나 2021년 11월 일종의 서방 세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겠죠. 서부 벨라루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나토 국가들의 국경 근처에 자기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동 난민을 수천 명을 강제로 밀어 넣어서 난민 충돌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악화된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벨라루스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이런 나토 국가들의 군사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죠. 벨라루스의 참전설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 힘의 분산을 노린 움직임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